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표현. 장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황만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허야가의 체질 개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금수저, 은수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수저일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공통적인 소원이 바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겠지요. 여기에 살짝 욕심을 좀 더 보태서 키도 훌쩍 더 크고 마음도 인성도 건강한 아이로 자라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린이들은 가볍게는 감기부터 덜어는 특정 질환까지 다양한 질병과 싸우며 성장과 발달의 오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벼운 질환이라면 가까운 시일 내에 저절로 호전되는 것이 정상이지만 체질이 약한 아이는 감기와 같은 잔병을 끊임없이 사시사철 앓게 되면서 위험한 합병증 상황으로도 많이 빠지게 됩니다. 혹시 식사 때마다 아이에게 밥을 한 수저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거나 아이가 자주 짜증을 내면서 환절기가 되면 각종 호흡기 질환을 달고 산다거나 별것 아닌 활동 후에도 피로감을 크게 느낀다면 하루빨리 아이의 면역 상태를 꼭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허야가의 체질 개선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허야가의 정의와 분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야가, 영어로는 weak children이라고 하는데요. 허야가는 일반적으로 밥을 잘 먹지 않고 성장 상태가 또래 아이들의 정상 수준에 많이 못 미치고 각종 잔병 치레를 굉장히 자주 하고 수면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덥지 않은 기후에도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며 놀이나 운동 등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혈색도 창백한 유형의 아이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용어입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소아의 장부가 교눈하여 형기가 미충하므로 외감 풍한사를 감수한 후 정사가 교쟁할 때 정기에 항사하는 힘이 박약하다라고 표현을 해 두었는데요. 즉 해석을 해보자면 소아는 어린이들은 아직 오장육부가 미성숙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의 형태와 그 기능이 약해서 감기를 비롯한 바이러스성 질환 등에 걸리면 질병을 이겨내는 힘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소아들은 성인에 비해서 잔병 치레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원래부터 면역력이 약한 일반적인 상황에 속하는 소아들보다도 훨씬 더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일컫는 허야가들은 유전적인 영향, 즉 가족적인 영향 또는 모체 환경적인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받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충분한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더욱이 출생한 이후에 후천적인 면역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나 합병증이 지나치게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환경 및 토양 환경의 오염, 그리고 각종 유해, 전자파, 그리고 조기 교육 등과 연관된 심리적 스트레스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허약증후가 훨씬 더 심해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허야가를 보통 5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폐계허야가, 비계허야가, 신계허야가, 그리고 심계허야가, 간계허야가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폐계허야가하고 비계허야가 그리고 신계허야가가 가장 많이 관찰이 됩니다. 물론 복합적인 소견을 가진 허야가, 예를 들어서
폐계 허약 상태이면서도 비계 허약아, 그러고 신계 허약 상태이면서 폐계 허약아, 또는 폐계 허약아이면서도 비계 허약아이면서도 신계 허약아, 즉 2개나 3개의 허약 상태를 복합적으로 갖춘 그런 케이스들도 흔하게 임상에서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폐계 허약아, 즉 호흡기계 허약아들의 흔한 임상적인 양상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제일 흔한 것은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도 아닌데 감기를 끊임없이 달고 사는, 즉 잦은 감기가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감기 기운이 없어도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 잔기침, 가래 증상이 약을 먹어도 이상하게 오래가는 그런 것도 아주 대표적인 양상이 될 수 있고요. 가끔씩 밤이나 새벽에 쌕쌕거리는 그 천식이 있었을 때 나는 천명음이 들리기도 하죠. 그리고 맨날 이렇게 편도가 잘 붓는다는 얘기를 듣고 감기 걸리면 코골이를 동반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고요. 감기에 한번 걸리면 축농증,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상악동 부위동염이나 삼출성 중이염, 아니면 기관지 천식 같은 합병증으로 굉장히 잘 이행이 됩니다. 즉 감기에서 감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합병증화되는 애기들도 폐계 허약아, 즉 호흡기계 허약아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중이염 성향 어린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 폐계 허약아를 꼭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피곤한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눈 밑에 이렇게 다크서클, 요거는 이제 보통 전문 용어로는 알러직 샤이너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긴 것처럼 까무잡잡하거나 검푸스르름하게 또는 보랏빛으로 눈밑이 이렇게 착색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비염을 또 의심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환절기를 또 별탈 없이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여지없이 각종 감염성 질환, 특히 호흡기 질환에 잘 노출이 되게 되고요. 가족분들 중에서 집안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가래 끓는 소리, 즉 그렁그렁한 소리가 가슴과 목에서 잘 들리게 됩니다. 또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기관지염이나 폐렴 같은 그런 합병증도 자주 나타나게 될 수가 있고요. 알레르기,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한 알러지나 금속 알러지나 먼지 알러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알러지 반응들이 잘 나타나서 식사 메뉴를 가족들이 정하는 데 있어서 가족 외식 같은 거 했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외출 같은 거 할 때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반려동물 양육 같은 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기후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경우가 많아서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바로 감기 증세가 나타나고요. 찬 공기에 조금만 노출이 되어도 바로 기침이나 재채기, 콧물을 흘리게 되죠. 아침 저녁으로 재채기를 연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땀이 아주 쉽게 잘 흘립니다. 그리고 잘 때 마치 식은 땀이 이제 계속 흐르는 것처럼 베갯닛이나 옷이 흠뻑 젖는 그런 경우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알러지 비염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병원에서 잘 듣게 됩니다. 비염기 있네요, 이런 얘기를 잘 듣는다는 얘기죠. 양방 감기약을 써도 또 잘 반응하지 않는, 뚜렷하게 반응을 이렇게 빨리빨리 해내지 않는 그런 애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증상들 중에서 적어도 30% 이상의 소견이 우리 애기한테 나타나고 있으면 반드시 소아청소년 전문 한의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찰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형계보중탕이라고 하는 처방, 또는 소청룡탕이라는 처방, 그리고 삼소음, 또 갈근탕, 또 과루지실탕, 청아보음탕, 형기연교탕, 이런 이제 처방들을 가미를 해가지고 폐계 허약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체질병을 한약 처방 복용과 정기적인 침 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계 허약아, 소화기계 허약아의 흔한 임상적인 양상들, 그리고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성적인 식욕부진 증상입니다. 밥을 이렇게 몇 수저 이렇게 떠먹이는 거에도 한두 시간 이상이 걸리는, 계속 밥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여줘야 겨우 한두 수저 먹는 그런 애기들이 비계 허약아의 대표적인 양상들이죠. 그리고
배꼽 주변이 계속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통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데 특히 조금만 찬 음식 먹거나 약간이라도 좀 기름기 있는 음식 먹었을 때 더 이제 복통을 자주 호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그 아랫배 주위에 잦은 불편감, 뭔가 이렇게 체한 듯한 느낌, 더부룩한 느낌을 호소하거나 장에 가스가 잘 차서 방귀도 많이 뀌고 방귀 냄새가 굉장히 독한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걸핏하면 이렇게 체했다고 그러고 따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입냄새, 구취가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변이 늘 이렇게 풀어져서 나오거나 잦은 설사 아니면 잦은 변비에 시달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하는 소리가 굉장히 잘 납니다. 장명음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또 자주 손발이 굉장히 차고 얼굴빛이 황백색으로 윤기가 없게 우리 애기 왜 이렇게 핏기가 없지? 뭐 이런 느낌을 자주 가지시게 되고요. 굉장히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왠지 무기력해 보이고 팔다리가 나른하다고 얘기를 하고 권태감을 잘 느낀다고 표현을 하고 체중이 잘 늘지 않을 뿐 아니라 체중 백분율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뒤떨어져 있는 상태, 또 최근 몇 개월간 먹는 양이 절반 이하로 줄었거나 키와 체중이 최근 몇 개월 동안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것도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장염이 굉장히 잘 걸리는 특징이 나타나게 되고요. 어르신분들이 특히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애기들한테 우리 애기 백골애가 작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도 비계허야가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즉 수납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또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또는 밥 먹는 도중에 바로 속이 불편하다, 배 아프다 하면서 화장실로 달려가서 대부분 이제 묽은 변 형태의 대변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영유아 때부터 모유나 분유의 하루의 총 수유량이 600ml 전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좀 적은 용량을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지 않아서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먹여줬던 그런 얘기를 어머님들께서 진료실에서 많이 하시게 됩니다. 밥보다는 또 과자나 음료수를 더 좋아하고 초콜릿이나 사탕과 같은 단 것만 이렇게 찾는 애기들도 중요한 특징이고요.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께서도 이 약간의 영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편식이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그리고 외식을 즐기는 그런 경우도 많고 우리 애기들한테 혈액 검사를 해보면 철결핍성 빈혈 진단을 받은 그런 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도대체 먹으려고 하지 않고 혹시 먹더라도 결국은 다 웩웩 하면서 다 토해내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씹는 거를 싫어하고 음식을 오랫동안 입에 물고 잘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끼 식사하는데 최소한 30분,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고 아주 어렸을 때, 베이비였을 때 영아 산통으로 고생한 적이 있다. 이런 말씀도 어머님들로부터 흔히 듣게 되는 과거력입니다. 특히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배를 이렇게 만져보면 배가 차갑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되고요. 갑자기 환경이 변하면 예를 들어서 뭐 캠핑을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1차 양육 담당자가 좀 바뀌게 되거나 그렇게 아기들의 생활 환경이 좀 바뀌게 되면 아기들은 속으로 안절부절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증상들 중에서 적어도 30% 이상의 소견이 아이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반드시 소아청소년 전문 한의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찰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향사양위탕이나 보화환이나 자음건비탕, 그리고 육군자탕, 지출한, 정정감이진탕, 그리고 곽향정지산이나 평이산, 보중익기탕과 같은 비계 허약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체질별 한약 처방 복용과 함께 정기적인 침 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신계허약아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선천적인 성장발달 허약아, 그리고 선천면역 허약아, 그리고 비뇨생식기 허약아 또는 근골격계 허약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신계 허약아들에게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임상적인 양상들과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변을 너무 자주 봅니다. 빈뇨 현상이 나타나고요. 밤에 잘 때 오줌을 팬티에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오줌을 오래 참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1차성 야뇨증이건 2차성 야뇨증이건 야뇨증 진단을 받은 적이 많이 있고요. 간혹 혈뇨, 피 섞인 오줌이 나오거나 탁하고 거품이 나고 냄새가 심하고 진한 소변을 보면서 배뇨 시에, 즉 오줌 누를 때 가끔씩 통증으로 호소하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치아 발육이 이빨의 발육이 또래보다 늦거나 치아가 잘 썩는 그런 특징들도 있고요. 이 신이 머리카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힘이 없고 가늘고 윤기가 없는 편이고 머리숱이 또래보다 좀 적은 편인 그런 애기들도 많고 머리카락 색깔이 약간 노리끼리하게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 미상의 소아 원형 탈모증이 생긴 적이 있다. 이런 과거력도 많이 말씀을 주시게 되고요. 얼굴이나 눈 주위가 이렇게 자주 붓는 것도 신계허야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뼈가 가늘고 뼈가 약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요. 여자애기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 주위에 분비물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색이 좀 거무튀튀한 그런 편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손발이 차거나 추위를 잘 타는 그런 애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체중 출생아 또는 미숙아 또는 쌍둥이나 유전적 결함, 예를 들어 발달장애를 포함한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재태기간, 보통 한 38주에서 40주가 일반적인 재태기간인데 그 재태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너무 일찍 태어났거나 임신 중에 산모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거나 아이의 출생 당시 산모의 체중이 오랜 입덧이나 여러 가지 임신성 합병증, 당뇨나 빈혈이나 갑상선 같은 합병증 등의 이유로 충분히 늘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시곤 하죠. 아이가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툭하면 잘 넘어지고 멍이 잘 들고 다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자주 하게 되고요.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언어 발달, 특히 표현 언어 발달이 늦는 경우, 그리고 겁이 굉장히 많고 낯선 상황이나 낯선 사람을 지나치게 무서워하거나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을 자주 보여서 울보 소리를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안색이 굉장히 창백하고 왠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위의 증상들, 말씀드린 증상들 중에서 적어도 30% 이상의 소견이 아이에게 나타나고 있으면 반드시 소아청소년 전문 한의원 방문해서 정확한 진찰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육미지황탕, 또 축천안 또는 신기탕 등과 같은 신계허야가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체질별 한약 처방 복용과 정기적인 침구 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심계허야가, 즉 순환기계 허야가 또는 정신신경계 허야가라고 얘기하는 심계허야가의 일반적인 양상들, 임상적인 양상들과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이가 별것 아닌 소리 그리고 기타 자극에 깜짝깜짝 잘 놀라고 겁이 굉장히 많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해요. 그리고 차분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한 가지에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하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잘 때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고 잠꼬대를 많이 하고 쉽게 잠에서 깨서 울고 보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긴장하면 손발 또는 얼굴에 땀이 굉장히 많이 나게 되고 잘 삐치는 애기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예민하고 짜증 폭발인 애기들이 많고 신경질적인 그런 애기들이 아주 많고요. 산만하다는 소리를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과잉 행동 경향이 있고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칠까 봐 가족들이 항상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틱 증상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위의 증상들 중에서 적어도 30% 이상의 소견이 아이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반드시 소아청소년 전문 한의원 방문해서 정확한 진찰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복령보심탕, 그리고 온담탕, 귀비탕, 분심기음, 또 사물안신탕, 향부자 팔물탕 등과 같이 심계허야가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체질별 한약 처방 복용과 정기적인 침 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계허야가, 간기능계허야가 또는 운동기계허야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간계허야가의 흔한 임상적인 양상들 그리고 한의학적인 치료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애기들은 눈의 충혈이 굉장히 잘 되고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시력이 나쁜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근시뿐이 아니고 난시, 사시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손톱, 발톱의 발육이 굉장히 불량한 경우가 많고요. 우측 옆구리가 자꾸만 뻐근하다고 호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떨림, 그리고 다리에 쥐가 잘 나고 열성경련, 열경기가 자주 나타나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도 뛰어도 힘들다고 업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위의 증상들 중에서 적어도 30% 이상의 소견이 아이에게 나타나고 있다면 반드시 소아청소년 전문 한의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찰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간 명목탕, 또 작약감초탕, 또 시오게지탕, 그리고 사물탕 이런 간계 허약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체질별 한약 처방 복용과 정기적인 침 치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 이상 오장 허약아의 증상들과 오장 허약아의 각각에 쓸 수 있는 처방들, 한의학적인 체질 개선 처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허약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임상에서 나타나는 폐계 허약아 아이들에 대해서 음식을 어떻게 조리해서 주면 좋은지 이런 음식 섭생법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한방소아청소년과 진료실 안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폐계 허약아, 호흡기계 허약아, 아까 제가 제일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 폐계 허약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정 내에서의 음식 섭생법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래가 자주 끼는, 가래가 자주 나오는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라지를 약하게 삶아서 자극성이 적은 양념을 좀 첨가해서 먹게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도라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가래를 사귀는, 아주 가래를 강력하게 사귀는 그런 좋은 작용을 합니다. 물론 체질적으로 도라지가 좀 잘 안 맞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특별하게 편향된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라지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배하고 무를 강판에 이렇게 좀 가르셔가지고 각각 반옵씩 준비하고 여기에 생강즙 한 5스푼을 넣어가지고 잘 저으신 다음에 마시게 하거나 우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엉 뿌리에 생즙을 내어서 마시면 가래와 기침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기본적으로 기관지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보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번째 것도 상당히 진료실에서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즙을 내가지고 미네랄이 이게 굉장히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오이 피클을 만들거나 오이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 피클을 만들어서 일상에서 자주 먹이시거나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서 아기한테 먹이시면 이렇게 시원한 느낌도 있고 좀 이렇게 쾌청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아기들도 굉장히 잘 먹고요.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주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배즙에 대해서 아까 조금 더 제가 이제 배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배즙을 자체를 내 가지고 아기한테 먹여주시면 이게 좀 달달한 맛도 있기 때문에 기침을 가라앉히는 효과, 즉 진해 효과가 있고 가래를 사귀는 효과, 즉 거담 효과가 있고 염증을 누그러뜨리는 효과, 소염 효과를 동시에 내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바로 배즙입니다. 사실은 마땅한 이렇게 치료제, 특효약이 없었던 아주 옛날 시절에는 민간에서 기침 치료약으로 많이 사용한 섭생법이기도 합니다. 배즙 이렇게 갈아서 주는 것이. 그래서 미리 먹어두면 아기한테 먹여주시면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서 감기를 예방하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도 생후 6개월 이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배를 좀 갈아서 숟가락으로 조금씩 하루에 뭐 한두 스푼, 두세 스푼 정도 이렇게 떠먹일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아기가 배즙을 좋아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섭생법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해 보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기관지라고 하는 부분, 폐라고 하는 부분은 폐오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폐는 건조한 걸 싫어합니다. 즉 촉촉하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물을 충분히 평소에 많이 먹이시는 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폐계 허야가에 도움이 되는 섭생법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기의 소변 색깔이 투명해질 때까지 맹물을 좀 많이 먹이시는, 미지근한 맹물을 많이 먹이시는 그런 섭생법도 생각하고 실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장 허야가의 개념과 각각 오장 허야가에게서 나타나는 임상적인 증상들, 그리고 각각 오장 허야가의 체질 개선 치료법에 대해서 어떤 한약들이 특효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